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느낌의 법칙.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고요. 지은이는 린 그라본이에요. 그리고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책 소개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서는 지금껏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과 목표의 대부분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 왜 빈약한 예금 통장과 힘겨운 대인관계와 부실한 건강으로 근근히 살아야 했는지, 왜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핵심 이유를 명쾌히 밝혀주고 있다. 더욱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실용적인 실천 방법, 생생한 사례로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린 그라본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시크릿인 절대 느낌의 법칙은 주류 물리학으로 대두한 양자역학과 심장과학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들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 느낌의 법칙이란 게 무엇일까요? 책 속의 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페트의 미소예요. 몇 년 전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주말 세미나를 열었다. 거기에 사람들 중 너무나도 지나치게 친절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을 페트라고 부르겠다. 그 당시 나는 허름한 상의와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페트는 나의 옷차림을 칭찬했다. 참가자들이 현재의 실망스러운 기분이 과거의 불쾌한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페트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솔한지 갖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칭찬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놓고 밝은 사람에게서 나는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감지했다. 첫날, 세미나가 끝나면 간단한 야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페트는 식당을 떠나 건물 밖 흡연 구역을 향했고 건물을 나서자마자 그만 진흙탕에 엎어지고 말았다. 바로 씩씩하게 일어났지만 뭔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했다. 그 다음 날에도 페트는 여전했다. 칭찬과 감사, 끊임없는 미소, 그리고 실수와 작은 사고의 연속이었다. 식당에서는 의자에 걸려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접시에 막 담은 커피를 쏟고 말았다. 한 참가자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는 사탕을 잘못 삼켜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목숨을 살려준 응급처리를 한 남자에게 감사하는 말을 끝없이 반복했다. 페트에게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페트가 바로 사고 그 자체 같았다. 드디어 다른 참가자들의 격려 속에서 페트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페트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였던 아주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아버지가 가르친 어떤 기분을 느끼든지 세상에 선함만을 보여라 라는 삶의 방식이 페트 안에 너무 강력하게 각인된 나머지 페트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얼굴의 미소와는 정반대로 페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강력한 적대감만 아니었다면 그건 올바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교회의 어른들 앞에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페트는 세미나 시간 중 조용하게 발표했다. 페트의 현재는
엉망인 쪽에 가깝다. 대학 졸업장도 땄지만 처음 입사 때의 위치에서 전혀 승진하지 못했다. 이미 두 번의 이혼 후에 다시 결혼한 상태였으며 차 사고가 너무 자주 난 나머지 보험사에서 보험을 취소했다. 패트의 삶은 극단적인 편에 속했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패트의 동의를 받아 우리는 삶과 감정의 관계를 해부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패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혼란과 적대감, 낮은 자존감이 미소 지으며 칭찬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우 낮은 진동을 내보내왔다는 것을 참가한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었다. 패트도 자신이 내보낸 것과 그 결과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던 것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 안에서 별로인 게 나가면 별로인 게 들어오죠.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패트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패트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지금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패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패트는 절망과 불운이 아닌 넘치는 인정과 감사의 감정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우리가 내보내는 감정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실체가 된다. 아주 간단하다. 네. 패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삶과 나의 감정의 관계, 내가 내보내는 감정이 내가 끌어당기는 어떤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결핍에 내가 갖지 못한 나의 어떤 결핍에 집중하면서 그 반대적 의미, 그 반대적으로 좋은 것에 어떤 의미를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기분, 나아가서는 그 기분과 느낌,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내포하는 것들, 그런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법 4단계, 실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요,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차를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잖아요. 더는 그 차를 가지지 못함을 나는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그 집을 갖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정말 그 집을 원해.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단계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집을, 그 차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아. 즉, 나는 그것을 원해. 그리고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예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지점이 이곳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느낌. 내가 어떤 결핍적인 그런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하면 주로 어떤 감정일까요? 그게 부러움의 감정도 있겠고, 또 부러움의 그 이면에 내가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살짝인 우울감, 박탈감 등등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오죠. 그 양면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저 집을 갖고 싶어. 그러면 즉 나는 그 집이 아직 나에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지만 당장 갖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집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정도의 대출이 필요한데 이런 정도의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또 몇 년에 한해서 내가 꾸준히 이거를 갚아 나갈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될까? 뭐 저는 집이나 이런 거를 예로 들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반대로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감보다는 우리는 즉시 나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그래서 그거를 대출받으면 그거를 어느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든 마음과 고민과 이러한 것들이 갈등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예요. 내가 비록 아직은 대출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환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짤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일단 그 바라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렬하게 한번 가지는 거죠. 원하는 그리고 4 단계예요. 마지막 4 단계는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기분만 가라앉게 할 헛된 희망과 동경의 감정을 가지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 상상하기라고 했어요. 그 스타일, 인테리어, 내가 그 집을 바라볼 때의 나의 그런 느낌과 감정, 환희, 자신감,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 층은 어떻게 꾸밀까? 내가 계획하던 것이 이거였는데 위치는 이렇게 잡고 또 분위기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2 층은 또 어떻게 살고 3 층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결핍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떨림과 기대감 이런 긍정적인 이런 감정을 빠르고 높게 내 안에서 진동하게 만들어 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높은 진동을 저에게 끌어당기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냥 바라는 것 말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정말 강렬하게 느끼기예요. 해결의 열쇠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는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원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고대하는 것도 한숨 쉬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기억하는가? 필요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소원은 즐거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어, 명언이 나왔어요. 필요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소원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이들은 진동 막대기의 반대편 끝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은 나쁜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죠. 원하는 것은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얻을 방법조차 막연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느끼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원할 때는 당분간 그 원하는 것에 생각을 고정시켜서 어떤 느낌이 들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 느낌이 좋든 나쁘든 붉은 깃발이든 푸른 깃발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다음 그 느낌에 맞춘다. 혹 신명이 아니라 처지는 것이거나 흥분이 아니라 낙심일 경우 당신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생각해요. 그것을 나에게 막 긍정적인 기쁨과 막 그런 마음으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그 이면에 약간 실망스러운, 약간 허탈한, 공허한 마음이 함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짜릿한 흥분이나 푸근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몰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약간 다른 저기로 갈 것 같긴 한데, 음. 예를 들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직면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것을 그 공포의 대상을 맞닥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짜릿한 흥분, 푸근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몰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처지는 느낌에서 빠져나와 신나는 느낌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느낌이 좋게 되면 이내 처지는 느낌을 나의 그 좋은 진동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원하는 그것을 가진 상태를 느끼는 지점을 찾아야 하고 그와 동시에 가지지 못한 상태를 느끼는 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 책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예를 들고 사례를 들고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이면에 이런 양면적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반대적 마음으로는 아직 없기 때문에 허탈과 공허한 마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힘이 항상 공허와 허탈감한테 항상 이렇게 먹혀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아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양가 감정 속에서 보다 긍정적인 마음보다 쪼금 그런 아쉬움과 막 그러면서 오는 약간의 우울감과 이런 마음이 나중에 뒤에는 꼭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에너지를 내 안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책의 뒷부분 절대 느낌의 실천 편에서는요. 돈이나 대인관계, 우리의 몸, 그리고 행복 등 여러 사례와 구체적 실천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일 변화 프로그램이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다이어트나 이런 몸 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 근육이 그만큼 단련되고 그 단련됨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으로는 나의 외형을 바꾸듯이 이거는 나의 생각과 마인드 또 거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나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진짜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로 내가 바꾸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아침마다 뭐 예전 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이게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서전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전에 뭐 실패에 대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내가 변하게 된 과정 그중에서 먼저 마인드 리셋하는 부분들이 자기 계발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뭔가 바라는 것을 될 수 있다.' 외치고 그것이 진짜 나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여기고 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도 약간 요런 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낙담하고 쪼끔 실망하고 좀 벅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책에 나온 내용대로 내가 한번 그런 에너지를 나의 주도로 이렇게 좀 바꾸고 '내가 그런 주도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느낌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말이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좀 집중해서 말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주아의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